안녕하십니까. 직접 실험을 통해 다양한 운동 정보들을 검증하는 운동제학습 연구소의 연구원 제이입니다. 오늘은 과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등 운동인지 아니면 하체 운동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은 이제 해부학 그리고 생체 역학적으로 등과 하체 근육이 모두 사용될 수밖에 없는 후면사슬 전신 운동이긴 합니다. 하지만 등 운동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체 운동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 동작의 디테일에 따라 등에 조금 더 집중할 수도 있고 하체에 조금 더 집중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디테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을 이제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확연하게 근육의 활성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육의 활성을 볼 수 있는 근전도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무게중심이 발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족저압 측정 장비도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선임연구원 S님의 도움을 받아 제 몸에 근전도 검사 장비를 부착하고 족저압 측정 장비 위에 서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수행할 때 실시간으로 무게중심이 달라짐에 따라 근육의 활성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야, 예, 선배님. EMG 붙이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바지도 벗어야지. 네? 아, 맞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임연구원 S입니다. 근전도 검사란 일렉트로마이오그래피, 보통 줄여서 EMG라고 하는데요. 근육이 수축하기 위해선 신경으로부터 활동 전이라는 것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때 그 전위를 측정함으로써 해당 근육이 얼마나 많이 활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신호가 클수록 근육에서 더 많은 전기 신호가 발생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근육에서 더 많은 수축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EMG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희가 현재 사용한 EMG는 서피스 EMG라고 하여 피부 표면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착 위치나 피부 상태, 체지방량에 따라서 결과값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실험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과연 등 운동인지 하체 운동인지 알아보는 실험이기 때문에 EMG를 사진에서처럼 승모근, 광배근, 기립근, 대둔근, 그리고 햄스트링을 구성하는 근육 중 반건양근, 대퇴이두근에 부착하였습니다. 각 근육에 해당하는 신호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으며 다음은 족저압 측정 장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저압 측정 장비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게중심과 각 발의 압력 중심이 발바닥면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청색에서 적색으로 갈수록 압력이 높다는 뜻이며 흰색 점은 실시간 각 발의 압력 중심 및 전체 무게 중심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무게중심이 앞에 있는 A 동작이 B 동작에 비해서 광배근의 활성이 훨씬 높게 나타나며 무게중심이 이제 뒤에 있는 B 동작은 A 동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광배근의 활성과 높은 햄스트링의 활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수행함에 있어 무게중심을 앞으로 주게 되면 등 운동에 조금 더 효과적이고 무게중심을 뒤로 주면 하체 운동에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게중심에 따라 활성 부위가 달라질까요? 다음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임연구원 S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하강시 중심선상에서 어깨는 앞으로, 고관절은 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승 시에 다시 어깨는 뒤로, 고관절은 앞으로 이동하면서 동작이 수행되어지는데요. 만약 최하단 자세에서 무게중심이 앞을 향하게 되면 어깨가 중심선에서 조금 더 멀어지게 되고, 이와 동시에 우리 몸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벨을 몸 가까이 끌어당겨야 할 것입니다. 광배근의 주 기능 중 하나가 팔을 몸쪽으로 붙이는 것이므로 이때 광배근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 상황에서 광배근의 힘을 풀어버리면 제이야, 예, 신대리. 광배근 힘 풀어봐. 예. 오! 그대로 앞으로 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앞에 둘 때 광배근의 활성이 올라가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무게중심이 앞인데 하체 근육을 더 많이 주도적으로 쓰려고 하면 고관절이 앞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또 앞으로 넘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체 근육을 주로 활용하기에도 유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무게중심이 앞인 경우 하체 근육이 적극적으로 먼저 활용되기에는 불리한 상황이고, 앞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바벨을 몸에 가까이 부착시켜야 하며, 이때 광배근의 활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 근육의 활성이 높아지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반해 무게중심이 뒤인 경우에는 반대로 고관절이 중심선에서 멀어질 것이고, 바벨을 신체에 가까이 견착시키려고 하면 제이야, 예, 신대리. 바벨 몸쪽으로 더 붙여봐. 예. 뒤로 넘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광배근의 활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고관절을 앞으로 먼저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주로 힘이 가해져야 뒤로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체 근육이 주도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활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토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보다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는 고정 댓글에 작성해 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수행할 때 무게 중심에 따라 근육의 활성이 어떻게 그리고 왜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을 총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기본적으로 등과 하체가 모두 사용되는 후면사슬 전신 운동이다. 두 번째, 하지만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주로 활성되는 근육의 비율이 달라진다. 세 번째, 무게중심을 앞에다가 두면 등 근육의 비율이 증가하며 뒤에다가 두면 하체 근육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운동제학습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실험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인간 연구의 특성상 개인마다 결과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에 정량적보다는 정성적인 차원에서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궁금하셨거나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운동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적극 반영하여 실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